그냥 세금 하나도 낼 필요 없다. 예. 자기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더해놓고 그건 자유 가장 꼭 설명을 해서 합의에 의해서 예.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법정 상속 비율이다. 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즉 상속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는 유언장이 없이 부모님 혹은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 혹은 상속인이 어떻게 절차를 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김 변호사님, 그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하는 그렇죠. 거죠? 법정 상속분대로 이제 상속하면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저만 예. 궁금한 게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저도 내용들인 것 뭐 같아요. 궁금한 거 답변 드릴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뭐 예. 모르시면 아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고 넘어가셔도 예.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요. 예. 자, 법정 상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변호사나 혹은 법무사가 이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습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이라는 것은 법에 정한 대로 상속을 받아라 이런 뜻이지 예. 뭐 법에서 정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 얼마든지 그냥 그러면 상속인들이 능력 있으면 요새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좀 문의하고 거기에 양식이 있고 해서 본인들이 다리품 팔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하, 예. 예. 법정 상속할 때 꼭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예, 예. 스스로 공부해서 이제 예. 할 수 있다.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면 스트레스와 그 준비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웬만하면 변호사 찾아와라.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예. 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보다 비용 많이 안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상속하고 이러는데 근데 되게 예? 뭐 재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네. 그 뭐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냥 제가 뭐 그 비용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네. 질문을 드리면 재산 규모가 한 15억 정도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예. 뭐 배우자가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런 일을 혹시 서초동에 있는 그 변호사들에게 의뢰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가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 등록세 그런 거 빼고 순수한 수수료는 그 정도면은 예. 뭐 300만 원 이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뭐 맡기는 게 훨씬 수월할 수 근데 있겠네요. 사람들은 300만 원이 아까우니까. 아니 뭐 예. 그 받아야 될 상속재산 규모가 전체 한 15억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의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 네. 뭐 상속인들 간에 큰 문제 네. 없이 잘 조정해서 해줄 수 예.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저는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요. 한 네. 15억 되면 한 1억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너무 작게 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네. 있고 이제 되면 저는 뭐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예, 추천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팔고 사는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법무사한테 등기하는 절차를 의뢰를 했더니 이 등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청구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뭐 쉬울 걸로 알고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이제 등기소도 찾아가고 해서 했는데 네. 하여튼 그거 그 돈이 비용만큼 많으니까, 나옵니다. 예, 예, 예. 뭐 예. 돈이 많으니까 하지. 예, 예. 맞습니다. 그게 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등록세 다 떼야 되고, 뭐 예. 필증 받아야 되고, 서식 찾아야 되고, 예. 등기소 직접 가야 되고, 뭐 예. 시간이 있으면 뭐 예. 그것도 저는 사실 이제 법률적인 그런 지식이나 배경이 이제 물론 이제 있는데도. 우리나라 법은 아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는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지만 예, 예.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법정 상속 받을 때 이름을 듣고 보니까 꼭 법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법정 상속 받을 때 법정 상속은 뭐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뭐 가서 확인받은 거 없고, 예. 그냥 서류. 우리 이제 옛날에 호적등본이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그 구청이나 등수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만 가지고 거기 지분에 따라서 상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원하고는 전혀 전혀 상관이 관계 없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네. 이건 꼭 그 뭐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네. 이 뭐 변호사님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뭐 실무가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유언 상속에 관련해서 물론 예. 뭐 돌아가시면 해야 되는 당연히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사망 신고.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언이나 상속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우선 그 지금 법정 상속인가 유언서가 없다는 전제하에 과연 재산 물려받는 재산이 얼마인지 또 부채도 얼마인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채도 얼마인지 그걸 다 이제 파악을 해야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이제 파악해서 내 입장에서 이제 그 상속을 그대로 할 것인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상속을 택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그 최고의 재벌 그 이건희 세가 사망한 이후로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야 된다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또 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게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속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그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반드시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일정 정도 우리나라에는 기본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본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5억인가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기본 공제액이 5억인데요. 하여튼 자기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가액이 5억 미만이면 그냥 세금 하나도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공제를 뭐 배우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5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도 훨씬 많은 금액에서 안 낼 수 있습니다. 안 낼 수도 있다. 배우자로 다 넘기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5억이 넘어가는 상속재산을 가지면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있고 5억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남기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5억 이상이 되면 이제 세무사랑 잘 그 상담을 해가지고 안 내거나 이제 절세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제 아까 우리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살아있는 상속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걸로 상속재산과 이제 부채를 찾아서 확정 짓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공부상에 기록된 재산과 부채는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저 정부 입사시 이런 쪽에 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적 거래로 인한 그 재산과 부채는 이게 뭐 참 그 어렵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거죠. 뭐 어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찾아내는 그런 방법뿐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특별 수익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재산을 산입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여분으로 산정될 수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빼야 된다.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재산과 부채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법에 정한 대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뭐 분할이 어떤 비율로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법정 상속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우선 1순위가 1순위가 이제 그 배우자랑 직계비속이죠. 특히 이제 직계비속이라 하면 이제 자녀들 돌아가는 사람 자녀들 거기가 이제 그 각 동등하게 남녀노소 관계없이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관없이 이제 동등한 비율로 나누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자녀보다는 배우자에게 50%를 더 주는 이런 구조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직계 존속이라 그러는데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도 동일하게. 근데 그 또 배우자는 살아있다. 그러면 부모와 배우자랑 같이 상속하는데 다만 배우자는 내 부모보다는 50% 더. 이게 자녀하고 똑같이 이제. 네, 자녀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형제들 돌아가신 사람의 형제들이 나눠갔어요. n분의 1. 그건 똑같이 또 거기는 배우자 이외에는 뭐 50%더 주는 거 없습니다. 다 그냥 n분의 1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형제도 없다. 그러면 형제의 그 자식들 사촌, 삼촌, 사촌 이렇게 사촌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날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법정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을 나눠 가도록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속인들 간에 모여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언이 없을 때 법정 상속분대로 하는 건데 상속인들이 전원이 동의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똑같이 나누는 게 특정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갖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상속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법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에 의해서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법정 상속 비율이다. 그때는 증여세도 안 줍니다. 내가 받는 건데도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건 증여세를 또 안 내고 상속세 내는 것으로 그냥 끝이다. 그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님이나 이제 그 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 간에 모여서 회의를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번은 해야죠. 그럼 이제 회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속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뭐 이제 모임을 하자, 회의를 하자 이럴 때 상속인들이 다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참여를 반드시 이제 회의 만약에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뜻밖의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에서 참여는 안 하더라도 난 거기에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기업이나 뭐 조직에서 하는 그런 회의처럼 참석의 대상을 정확하게 잘 이제 선정하는 것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상속인들은 반드시 참석하거나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도 빠지면 안 되니까요. 모든 상속인은 이제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회의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다. 그다음에 그 상속인들 간의 회의에 그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왜 아무래도 거기에 참석하는 변호사나 세무사는 어떤 상속인하고 친분이 있는 관계로 그거는 다른 상속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많고 먼저 이제 상속인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견이 좀 있을 때 좀 설명이 필요하다. 세법적으로나 상속법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참여해서 설명할 수는 있겠죠. 이게 지금 김 변호사님이 이제 그 현실에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은 상속인들끼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변호사, 세무사 같은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미팅을 한번 더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법률적인 그런 내용, 세무적인 내용 이외에도 상속인들 간에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좀 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그 사람들 간의 협의나 이런 거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이를테면 성직자 중에 한 분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아니 변호사 사무실로 저 같은 경우는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한 상속인 5명인데 그 장남이 그 나머지 4명을 다 데려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라고 해가 제가 쭉 설명을 해서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도 이제 들은 사람들 다른 상속인들도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아가지고 제가 상속재산을 쭉 분할해 준 적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나는 이 땅을 가져야겠다, 나는 이 부동산을 가져야겠다, 이게 갖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가지고 아예 A는 이거 갖고 B는 이거 갖고 C는 이거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줬죠. 예,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 간에 이제 회의에 참여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뭐 모든 상속인들이 다 이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상속을 이제 주가 돼서 다뤄야 하는 이런 분들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상속인들 간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되게 다뤄야 될까요? 우선 이제 이게 유언이 없는 거라면 이제 법정 상속으로 이제 지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 지분대로. 다만 거기에 이제 그 형제간에 몇째는 옛날에 이만저만해서 아버지부터 많이 받았으니까 넌 요만 좀 양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특별 수익.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혜택을 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양보를 얻어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돌아가신 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주 병환이 깊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 직장 생활이든가 자기 사회생활 포기하고 이렇게 모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는 어떤 기여분이라 그래가지고 꼭 법원에 가서 기여분을 받을 게 아니라 여기서도 협의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기여분 받는 것은 협의가 안 될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여기서도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을 빼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회의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우선 법정 상속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 간에 달리 협의해서 할 것인지 이걸 먼저 결정하고 법정 상속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 특별 수익자가 누가 있는지 특별 수익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여분을 어떻게 할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의 내용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산을 분할을 할 때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속세 납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그분도 같이 뭐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동으로 납부해야 되고 또 가져가는 것만큼 비례대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협의가 되겠죠. 상속세를 뭐 부동산을 팔아서 낼 거냐, 그렇죠. 아니면 뭐 현금으로 낼 거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상속 절차에 대한 절차와 진행에 관한 업무 수행 방안도 그것도 누가 할 것인지 누가 대표로 장남이 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 뭐 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거냐.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한 내용들이 상속인들 간의 회의를 준비할 때 분쟁 없이 체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회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다뤄본 그런 내용들은 법정 상속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특별히 이 과정에서 이제 요 내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속인들 간에 이제 협의를 위한 회의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회의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이냐, 특별히 법정 상속으로 할 것인지, 상속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속세 납세 방안도 협의를 하고, 상속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 수행 방안도 이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하면 상속인들 간에 이제 법정 상속을 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